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강제 집행을 해서 퇴거가 됐는데 법적으로 이 문제를 냉정하게 접근하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요. 법무법인 도담의 김영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하필 임대차 문제 쪽으로 집중하셨어요? 그 남양유업 아시죠? 남양유업 사건 할 때 이제 같이 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막 대기업 본사의 위약금을 제가 없앴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하도 안 좋아해. 그래갖고 뭐야 막 이랬는데 대기업의 위약금도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도 뭐 억울하시겠지만 어차피 그러면 장사를 더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대기업하고 관계를 끊으니까. 그리고 나가시면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뒷얘기를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무식한 변호사였고 어떻게 보면은 곱게 자란 변호사였어. 아니 농담이고요. 몰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의문을 품다가 한 2013년 무렵에 이제 그 되게 비가 오는 날인데 홍대에 뭐 사장들이 모여서 뭐 논대요. 그래갖고 따라가서 이제 놀려고 말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갑자기 다 쫓겨나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전 낯설죠. 뭐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내가 모르는 정말 힘든 사정이 있었고 법이 그 모양이라서 도와주는 변호사 하나 없고 뭐 세상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변호사라고 하나 오니까 저를 붙잡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 임대차 보호만 전문을 하십니까, 변호사님? 사실은 아동인권 뭐 이런 거 해요. 아동인권이요? 웃기죠. 아동인권하고 임대차? 그러니까 나 왜 이럴까요? 이렇게 안 맞죠? 네, 그냥 아수라백작이. 2010년인가? 그때 지금 서모 씨라고 할게요. 이 우당샹샹의 임차인 그분이 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주고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죠? 근데 1년 반 있다가 건물이 팔렸어요. 리쌍 연예인에게. 거기서부터 첫 번째 분쟁이 생겼죠. 근데 그거는 한번 일단락이 됐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다시 주차장 용도 문제를 가지고 2차 분쟁이 생긴 거죠. 두 번째. 그리고 그 2차 분쟁의 결말은 뭐냐면 이렇게 강제 퇴거예요. 이 과정에 이제 서로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법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법적인 미비점들이 부딪히고 하는 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서모 씨는 이른바 이제 국민 개새끼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적으로. 저희는 이걸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품위 있는 분을 모셨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일단은 그분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거를 일단 얘를 쫙 빼고, 저도. 쫙 빼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넣어버리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살짝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뭐 가로수길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아주 냉정하고 드라이하게 이 논란이 결국은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보려면 일단 법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현재 법의 미비점에도 그렇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옛날로 이제 돌아가서 2013년 무렵으로 돌아가셔서 당시에 상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 상황으로 다시 올라가시면 법이 보호하는 게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현실은 굉장히 황량했죠. 왜냐하면 그때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자영업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쏟아져 나올 때, 뭐 그 전부터 쭉 쏟아져 나왔지만 그때 굉장히 많았고 그에 반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상권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하시면.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굉장히 미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땠냐면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세요. 제가 우리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잘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날 찾아와요. 그러더니 오늘부터 내가 건물주일세 나한테 월세를 내게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거 샀거든. 내가 너 주니까. 그럼 나가야 그러니까 되는 월세를 거죠. 좀 내게 이러면 좀 양반이에요. 나가 나 너랑 할 생각 없어 나가. 그럼 나가야 됐어요. 그럼 싸우자 이래가지고. 법이 보호를 해줘야 싸우죠. 네, 방법이 없어요. 저도 임차인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저 1개월까지 봤는데 1개월이 됐건 뭐 그냥 나가면 나가야 돼요.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번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6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건물에다 이걸 설치하고 다 처음에 있던 거 벗겨내고 뭐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주인이 다음 달에 바뀌었어. 나가.
그러면 이거 보상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럴 때 법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보상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이 치워놓고 나가야 돼요. 1개월 원상 전에. 복구. 맞아, 내가 원상 복구. 내 피눈물 흘려서 이렇게 설치해놓은 모든 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네모나게 해놓고 그렇죠. 나가야 제가 돼요. 1억을 들여서 해도 그리고 들어온 지 뭐 2달밖에 안 됐어도 새 주인이 나가 그러면 1억을 들여놓은 걸 다 깨부시고 원상 복귀를 한 다음에 돈을 들여서 그리고 쫓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 임차 상인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장사를 하신 게 아니고 집 담보라든가 아니면 그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명퇴 퇴직금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나는 경우에 진짜 전문 용어로 이제 거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마이너스 은행 대출을 잔뜩 낀 채 쫓겨나는 거죠. 굉장히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시겠지만 노조나 이런 어떤 노동자들의 운동은 있었는데 상인 운동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냥 사실은 자신의 팔자로 생각하고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못된 임대인을 만났을까라고 울면서 짐을 쌌어요. 심지어 그때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명도소송을 걸면 이 사람도 억울하니까 변호사 찾으러 다니잖아요. 변호사들이 안 맡았어요. 왜냐면 100% 지거든요. 찍소리 한번 못하고 나가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이제 2013년에 그 무렵에 이 서 사장님이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거죠. 이제 어떤 분하고 계약 체결해서 이제 곱창 좀 굽고 있는데, 곱창 좀 튀기는데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나갈래?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투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상황은 이제 억울한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냥 했으면 좋은데 더 뭐 여기 세력들 뭐 사회 시민사회단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단체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세게 싸웠죠. 근데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이게 안 먹혔죠. 그죠.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분에 맞습니다. 대한 네. 개인적인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맞아요. 네. 그분 덕에 실제 뭐 그분이 직접 바꾼 건 아니지만 그분 덕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네. 개정돼서 그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는 상인들이 있고 그분들은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지저분하든 지저분하든 끈질기게 쌓은 것에 덕을 본 겁니다. 이게 5년으로 바뀌었죠 그때? 그죠? 아니 5년은 원래 5년이었는데 이 네. 5년이 옛날에는 어떤 5년이었냐면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라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리고 환산 보증금의 액수도 너무 낮다고 하잖아요. 네. 뭐 5억인가요 지금? 지금 서울은 4억입니다. 4억이면 높네 이러시려고 그러죠? 아니고요. 환산보증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에다가 월세 100을 곱한 걸 더해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300이면 이 4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아유 뭐 높네 이런데 서울에 생각보다 환산보증금 적용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도의 문제는요. 영세상인만 보호하다 보니까요. 큰 상가를 가진 임대인은 완전 놓아먹이는 꼴이 되는. 네. 거꾸로 투자를 더 많이 한 데는 더 쉽게 쫓겨난다는 거죠. 보호 그런 못 받고.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이것에 동참하시는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게 팔자가 아니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법이 잘못됐다. 네. 내가 보호를 못 받고 나는 분명히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월세도 안 밀리고 뭐 눈에 거슬릴 짓 하나도 안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결국은 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이제 상인들이 모이셨죠.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서 결국은 2013년에도 한번 바꾸고 2015년에도 바꾸셨어요. 그래서 두 번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이제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임대인이 와가지고 야 나 이 건물 부수고 새 건물 지을 거니까 좀 나갈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싫어요. 이거 안 나가야 돼요. 법이 나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보내고 어떻게 되냐면 내보내고 새로 지을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람을 드립니다.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고요. 심지어는 원상회복 안 해줄 테니까 그대로 나가 하니까 얘는 좀 그래도 원상회복 안 하니까 돈이 굳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갔는데 그 시설 그대로 딴 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거죠. 자기가 피눈 흘리면서 만든 인테리어 그 예쁜 모양 그대로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얘를 왜 내쫓았을까? 예, 다음 사람이 월세를 더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재건축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뜬구름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화해서 정확한 계획과 시기라 이런 것을 알려라라는 식의 이제 법이 한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작년에 바뀐 법이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권리금 보호법이라고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권리금을 왜 만들었냐 이제 막 그거 없애야 된다는데 알았는데 지금 이미 권리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없애자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원래는 임차인끼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내가 여기서 상권을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온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거 식당에 길 뚫어놨으니까 손님들 모아놨으니까 네가 이거 오면 3억 줘 뭐 이런 거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게 그게 뭐 조건 나쁘건 그런 게 있는데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 쫓아내요. 그렇죠. 다른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그 권리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중간에 가로챈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탈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임차인을 내쫓으면 여기가 공실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여기 권리금 안 내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2배를 줘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하늘로 날아갔지만 그게 월세화되었기 때문에 그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매달 그 권리금을 나눠 받는 거와 다름없는 효과를 나게 하거나, 아니면 원래 권리금이 1억짜리인데 임대인이 공실을 만들고 여기 원래 1억짜리인데 내가 공실을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5천만 줘.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죠. 이제 이런 약탈을 막기 위한 게 이제 그 법이 생긴 것이고요. 원래 정상적인 거래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여기를 팔면 이 사람이 나한테 주잖아요. 요거 그냥 받고 나가라는 게 지금 법이에요. 근데 다만 이 받는 거를 임대인이 이유도 없이 뭔가 이상한 이유를 들면서 못하게 끊어버려. 그러면 이분이 받을 걸 못 받잖아요. 그거는 이 끄는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뭘 받기로 했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그걸 못 받게 망가뜨렸다던가 그러면 이 망가뜨린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는 게 이제 우리 법리 기본인데 그게 여기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이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임대인이 이제 그 부분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이 어떻게 보면 임차상에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법 자체로 보면 조금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현실 그대로 반영된 법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이 법이 정부안으로 이제 그때 법무부 TF에서 만든 건데 다른 생각 없이 딱 현실 반영하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만드셨고 굉장히 현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권리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상인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은 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여기서 하겠다라고 어떤 인생의 계획 속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의 한마디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건 어떻게 결국 해결됐냐면 이렇게 큰 분쟁이 생기고 나서 리상 측 건물주 측에서 1억 8천만 원인가 하는 합의금을 주고 지하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고, 뭐 이런 계약으로 합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이 건물주 측에서 1억 8천만 원을 줄 법적 의무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대신 이분들은 더 이상 이런 그 분쟁을 안 만들고 대신 1층에서 지하로 가고, 지하로 가서 이제 노출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1층에 있는 주차장 일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하고, 뭐 이런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분쟁이 끝났어. 근데 그 과정에서 시끄러우면서 이런 관련 법안들이 좀 정리가 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두 번째 분쟁이 생긴 거예요. 주차장에서 맥주를 팔아. 그럼 밖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좋잖아. 그러면 다른 가게들이 그 민원을 넣는다고 우리 손님을 뺏어가기도 하고 뭐 시끄럽기도 하고 민원을 넣어요. 그럼 구청에서 와. 그럼 주차장이니까 이걸 다시 그 주차장을 변경하라고 그래요. 원래 용도 맞게. 원래 주차장이었으니까 거기 뭐 테이블을 깔았으면 그거를 영업을 해야 되니까 못 하잖아요. 뭐 시설물 해놓으면. 그러면 그걸 치울 때까지 돈을 내라고요. 강제예임금. 우리 많이 내봤어 그런 거. 아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맞아요. 근데 서모 씨의 주장은 네. 그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리상 쪽과 회의를 해서 네. 그걸 공사를 하고 나는 합법적으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건물 임차인 쪽의 주장은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근데 주차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옛날 건물이어가지고 법정 주차 대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법정 주차 대수를 채우고도 뒤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법정 주차 대수를 채우고 뒤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임차인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신 거고 임대인은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아마 본인이 갖고 있던 계획과 아마 불일치하는 면이 있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드셔서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소송에서 둘이 붙은 거죠. 협력해라. 이쪽에서는 데리고 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붙은 거고요. 예, 이분의 성향은 여기서 자기가 뭔가 부당하거나 좀 억울한 게 있으면 또 법정으로도 가서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싸워서라도 자기 권리를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의 성향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 근데 그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결론이 뜬금없는 데서 났죠.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제 갱신 요구가 뭔가 아마 하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별 얘기 없이 조용히 장사가 진행되면 계약 기간 올해까지인데 장사가 별 얘기 없이 조용히 쭉 가면 그 다음에도 계속 장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가는 걸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장사를 더 하려면 종료 날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 더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어떤 몸으로 보여주거나 말로 하거나 하면 안 되고 뭔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서 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시고 조문이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일반 관념하고는 틀리죠. 우리 주택은 또 안 그렇거든요. 조용히 집주인 전화 없으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뭘 해야 돼. 근데 임차 상인들이 그러면 하지 왜 안 하냐. 저도 맨날 뭐라 하거든요. 상담 오면 그냥 똑바로 하지. 내가 저 법 가르쳐줬는데 막 화내지만 사실은 전 왜 안 하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1년 더 하겠습니다라는 내용 증명이 가잖아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2배 주세요. 이렇게 또 답장이 와요. 예 오케이 2배 예, 이렇게 와요. 이게 무서우니까 안 보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안 보내고 변호사 맞아요?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무서우니까. 왜냐면 지금 월세가 2배 되면 매출이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잖아요. 경기가 그게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오는 걸 아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마 서 사장도 아마 이분은 또 소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더 하겠다고 지금 소송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할래요. 이러고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의사가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더 하겠다라는 의사가. 근데 이제 법원이나 법의 명문을 아주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거 말고 내용 중에 딱 써. 이제 이런 판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끝났어요, 사건이. 계획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서 싸울 권한도 없어지는 거죠. 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이제 퇴거를 시킨 거죠. 강제로. 그렇죠. 네. 법원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강제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활동하시는 지훈 활동가님 모시고 잠시 불편한 일반으로 다 나가주시고요. 나가주십시오. 절대로 쫓겨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 철거인원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강제 집회 중단하라. 자, 기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폭력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절대로 쫓겨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쫓겨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쫓겨날 수 없습니다. 강제 집회 중단하라. 하지 말아주세요. 칼질을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기를 뚫고 사람이 있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강제 집회 중단하라. 지금 일단 MC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은 정확하게 집행 용역들에게도 선처하지 마시고 자, 집행관은 사람 다친다고! 나오래잖아. 하지 마, 이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너 욕하지 마요, 욕하지 마요! 씨발놈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야, 이 씨발, 진짜! 욕하지 마세요! 관심 있지 마, 여기서! 사람들 다쳐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종용하겠습니다. 지키고 경비 쓰는 건 채권자로 법무부로 법원은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채권자 기입했습니다. 10시 35분으로 집행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에 지키가 다 나와야지 집행이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안에 지키가 다 나와야지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왜 찍지 말라? 공무집행인데 왜 찍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건 끝났어요.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집납고도 사람 요청물이에요. 지금 나중에 사람 찾아가셨어요. 그 집에 내면 집행이 종료가 된다고요? 예, 사람만 집기가 안 되고요? 가세요, 우리는 빠지 달고 노무자밖에 없어요, 우리 법원 직원은. 법원 직원 노무자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 그러면? 채권자 시간 불렀겠죠. 지하에 사람이 있다고 해야지. 지금 어디 계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하에 계시죠? 지하에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지하에 사람이 감금돼 있습니다. 사람이 지하에 갇혀 있는데 집행관이 집행 완료를 했다고 선언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지금은 뭐 요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이 가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러내십니다. 진짜 어깨 들어가서 드러내죠. 진짜 드러내요. 결정은 법원이 내렸는데 집행은 이렇게 용역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거는 조금 지침도 있고. 그때 다 다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안 나가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마실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 뭘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끌어낼 수 있는 게 허용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저 사람이 법원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 맞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어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하에 사람들이 못 나간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화기를 이제 쫙 뿌리는 화면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가봤는데, 그 냄새가 되게, 소화기 냄새 처음 맡아봤는데,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며칠을. 근데 그 안에 그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 그 용역들이 안에 뿌렸고, 저도 막 울고 하면서 사람 죽는다고, 저는 이제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그러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집행이 이루어진 거죠. 네. 이제 사실은 그런 용산도 부분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이미 어떤 신념과 악에 바치고 억울함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다가 무조건 이제 폭력적으로 끌어낸다 할 때 이분이 아이고 무섭네 나갈게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버틸 것이고. 변호사님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바람이 스치기 전에 누워 있는 스타일. 나한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점점 이제 극으로 가고 누군가는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번에 별로 안 다친 게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 상인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억울하길래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나 하면 제가 아는 상인 중에는 거의 한 70 정도 되셨는데 30대 임대인한테 1년을 갱신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비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여기 월세 잘 내고 장사하지만 이 건물 전체를 뭐 수년째 청소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너 교회 안 다니니? 이거 한마디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신 임차인들도 계세요. 이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월세가 어저께까지 800이었는데 월 800도 장난 아니죠? 오늘부터 3,000을 내라는 데를 봤어요. 이거는 다 실제 제가 한 사건이에요. 보여드릴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다 그렇고 오늘 상담한 것도 어저께까지 400인가 그랬는데 오늘부터 뭐 1,200인가 내라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사실은 울분이 정말 극에 달해 있고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건 그날 모여있던 상인들은 다 자기 가게가 있고 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상인들이세요. 그런 분이 모여 있어서 이분들이 분노가 있는 걸 알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결국은 뭐 해보자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사고가 나죠.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점 뭐냐면 그 서모 사장 그분의 행태나 뭐 발언이나 혹은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한다고 의뢰 갑질이라고 뭐 을질이라고 공격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혹은 뭐 뭔가 정도가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딱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야 되는 이유에 딱 안 들어맞을 수는 있어요. 이 케이스가. 근데 이런 노력으로 법안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사회 문제가 되고 들썩들썩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바꾸고 개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된다. 그 개인이 재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계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법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뭐 댓글에 보니까 6년이면 충분히 했던데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6년 이게 이렇게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그거 합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6년이라는 말 자체는 틀린데 6년도 사실 긴 게 아닙니다. 저 선진국을 보면 다 10년 언저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5년 해놓고 하는 데는 없었고. 그럼 5년이면 이제 드디어 걔도 올랐다고 할 때쯤인데 나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실 거는 5년 하랬더니 5년 그럼 버티겠다니 그 뜻이 아니에요. 5년 보장해도 장사 안 되면 1, 2년 만에 제발 있으라도 손 털고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쵸. 5년을 이미 버텼다는 건 장사 잘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굳이 기어이 내쫓아서 거기 새 사람을 들이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일본은 뭐 무슨 대대 내려오고 뭐 갔더니 뭐 200년 된 뭐 어딜 갔고 뭐 뭘 먹었고 뭐 이러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요. 일본은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예. 하고 싶을 때 계속할 수 있고, 내보내려면 특별한 사유를 임대인이 굳이 주절주절 주장을 해야 이제 건물주가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이유를 입증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거기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 법 초기에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이제 머리를 뜯다가 이제 이럴 때는 컨닝 페이퍼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뜯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이제 변호사님한테 이제 SOS를 쳤죠. 도와주세요. 내 머리가 딸리니까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사안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일본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제 법도 법이지만요. 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기한인데 법도 법이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내쫓는 이유가 뭐냐고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처럼 바뀌어야 되겠네요. 건물주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 세입자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입증해야 쫓아낼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막 여기 막 학원 건물이야. 근데 이상하게 여기 뭐야? 무슨 방이야? 쫓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얘를 나 왜 이런 거 만드니? 하여튼 월세를 안 내. 뭐 그것도 당연히 그렇죠. 월세를 안 내. 아니면 뭐 부셔. 이분한테 임대차를 줬는데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내가 처음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일들을 안에서 하는 것 같아. 이건 이제 무단 전대라고 그러는데 딴 사람한테 전대를 해서 해. 이런 거는 내쫓을 수 있고. 영업도 잘 되고 있는 한 가운데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원래 장사 잘 될 때. 장사 안 되면 안 쫓겨나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장사가 안 되고 있으면요, 다음 사람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주가 안 쫓아내요. 진짜 잘하시네요. 이제 실제 사는데 어디가 되게 만두를 너무 잘 만드셨어요. 찌만한 가게인데 요 임대인이 항상 이제 이제 노는 누가 계셔요. 노는 아들이 어디서 이제 유학 갔다 왔는데도 또 노는 분이 오셨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엄마 가게인데 만두를 기막히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고 자기가 여기서 만두집을 하려고. 예. 그러면 꼭 망해요. 그럼 꼭 망하지. 어떻게 했어요? 망했지만 그 쫓겨난 사람은 얘는 그냥 지 욕심에 망했고 그냥 줄거리가 있지만 쫓겨난 사람은 먹미. 이 사람은 장사 잘하다가 갑자기 쫓겨난 다음에 뭐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일대의 가치는 그 상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건물을 가지고 물리적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 상인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건물주가 나가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이른바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막 아니 그걸 공격을 해? 막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좀 맛이 갔지만 홍대 많이 가셨잖아요. 홍대 건물 보러 지금 맛이 갔어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변호사가 홍대 거리가 많이 맛이 가요. 갔지? 예. 근데 여러분 중에 홍대에 있는 건물 보러 가신 분 계세요? 예. 솔직히 말해서 홍대 지금은 좀 이제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옛날에 홍대 건물은 화장실도 좀 거시기했고요. 건물들 되게 후졌었어요.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찻길 주변으로 해서는 더 우울했었고. 근데 우리 홍대에 왜 갔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거기 재밌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가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옆집에는 벅스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거기 가면은 재밌는 가게가 있고 무슨 예술가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무슨 어디 못 먹어본 음식도 팔기도 하고 또 뭐 어두컴컴한 데서 막 괜히 춤도 추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게 뭐냐는 거죠. 임대인은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집에서 숨을 쉬셨겠죠. 네. 근데 임차 상인은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올까 하고 뭐 이것도 만들어보고 메뉴도 개발하고 뭐 이상하고 이제 머리도 좀 이렇게 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 홍대 상권이 발달해서 분명히 그 이전까지는 되게 헐어서 별 볼 일 없던 건물이 되게 비싼 건물이 되었단 말이죠. 임대인은 임차인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계셔도 임차인들이 돈을 벌어드립니다. 예. 건물 가치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면 어김없이 월세 올라요. 예, 손님 많이 오니까 아유 고생했네 월세 됐네 이런 사람 없어요. 월세 올라요. 그러면 임대인은 집에서 숨을 쉬셨는데 건물 가치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죠. 예. 그런데 그 전에 법은 여기에 더해서 얘가 만든 영업가치 이른바 권리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법으로 뺏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정말 죽도록 일을 하는데 제가 맨날 상인들 봐, 너 왜 이렇게 무식해 막 놀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인들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책 한 자리 읽을 시간이 없고요. 인터넷도 검색 잘 안 하세요. 내가 인터넷에 뭐 좀 보내라고 해도 보낼 시간이 없으셔요. 예. 손님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요 변호사 해가지고 카페 열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자료 좀 제발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요. 인터넷 할 시간이 없고요. 진짜 책 읽을 시간도 없고 휴가 갈 시간도 없으시고요. 예. 뭐 옷을 잘릴 거나 깔끔히 하고 다니는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죽도록 장사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숨을 쉬었던 임대인께서는 건물 가치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그리고 이 영업 가치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더 바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사람들은 진흙탕에서 놀게 법이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옷에 진흙 묻었다고 해서 네가 더 많이 묻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깔아놨는지, 누가 이 둘 간의 대화조차 만들 장조차도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조정센터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금 살짝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풀려요. 일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장 그러고 있잖아요. 둘이 다투면 이상하게 둘 중에 누가 잘못했나를 자꾸 우리도 모르게 따지게 되고 누구 하나가 잘했으니까 잘못한 사람이 굴복하고 끝을 내게 만드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냥 사는 현장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뭐 징역 10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간의 조화를 이루게 하면 될 일인 거고 둘 다 당연히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겠죠. 사람인데 뭐 지금 여기 뭐 둘 다 봉사하러 온 거 아니시고 저는 돈 버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되게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 둘이 지금 부딪힌 상황이라면 이 이해관계 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서 전쟁이 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지금 사실 우리 네티즌들이 누구 하나를 잘못이다 잘했다라고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3의 누군가를 지금 놔두는 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이 문제에 책임이 있고 이 문제를 진짜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했네 라고 했어야 할 그 누군가들에게는 정부 일단 나 오래 살아야 돼. 그러냐. 난 말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내놓고 우리끼리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의 재산도 다 소중하고요. 누가 영업을 했던 그 영업가치 다 소중한 겁니다. 누구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만큼은 일해도 소중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걸 얼른 뭔가 갈등을 해소하고 법을 만들고 뭐 지자체고 뭐고 나서서 조정하신다 하셔야죠. 근데 1심의 문제의식은 둘이 잘 합의를 해봐라. 뭐 네. 이런 거 아니었던가요? 네. 근데 이거 합의 안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아시네요. 왜냐면 이제 꼴도 보기 싫거든요. 되게 잘하시네. 이게 사람이 한번 확 싸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가 되면 그래 오늘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안 돼요. 그 합의가 되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서사장 투쟁을 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투쟁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임대인 쪽을 조금 뭐 힘들게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투쟁을 그냥 임대인 되게 잘하셨지만 뭐 이러고 투쟁할 수는 없잖아요. 싸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감정이 극단에 가기 전에 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뭐 최소한 갈등 해결이라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누굴 완전 쫓아내서 거지를 만들고 누구 하나가 부자가 되니까 시원하다 이럴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저는 사실 굉장히 진지한 분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상가차 보호법 참여연대 민변의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만나봤잖아요. 장경욱 변호사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좀 진지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진짜 웃으면서 말해서 그런데요. 이게 진짜 피눈물 나는 얘기라는 걸 아시고 이게 웃으니까 뭐 쉬운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웃겨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하나 하는 얘기인데 상인들한테 울지 마시라. 권리 찾는 기쁜 자리에 왜 이렇게 징징 짜냐. 웃으면서 운동하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냥 주변에 상인들 돈 잘 버시고 우리 아빠 돈 잘 벌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아빠 돈 잘 벌어도 나가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아빠의 임대차는 어떤가 내가 아는 우리 형아의 임대차는 어떤가도 한번 보시고 주변에 상인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먹는 이 커피 한 잔에 한 반은 임대인 준다는 거 아시고요. 자, 앞으로 저희 단골 변호사님 되실 것 같아요. 단골. 도담의 김영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임차 상인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장사를 하신 게 아니고 집 담보라든가 아니면 그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명퇴 퇴직금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나는 경우에 진짜 전문 용어로 이제 거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은행 대출을 잔뜩 낀 채 쫓겨나는 거죠. 굉장히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시겠지만 노조나 이런 어떤 노동자들의 운동은 있었는데 상인 운동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냥 사실은 자신의 팔자로 생각하고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못된 임대인을 만났을까라고 울면서 짐을 쌌어요. 심지어 그때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명도소송을 걸면 이 사람도 억울하니까 변호사 찾으러 다니잖아요. 변호사들이 안 맡았어요. 왜냐면 100% 지거든요. 찍소리 한번 못하고 나가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이제 2013년에 그 무렵에 이 서 사장님이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거죠. 이제 어떤 분하고 계약 체결해서 이제 곱창 좀 굽고 있는데, 곱창 좀 튀기는데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나갈래?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투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상황은 이제 억울한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냥 했으면 좋은데 더 뭐 여기 세력들 뭐 사회 시민사회단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단체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세게 싸웠죠. 근데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이게 안 먹혔죠. 그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분에 맞습니다.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맞아요. 그분 덕에 실제 뭐 그분이 직접 바꾼 건 아니지만 그분 덕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그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는 상인들이 있고 그분들은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지저분하든 지저분하든 끈질기게 쌓은 곳에 덕을 본 겁니다. 이게 5년으로 바뀌었죠, 그때? 그죠? 아니, 5년은 원래 5년이었는데, 이 5년이 옛날에는 어떤 5년이었냐면,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라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리고 환산보증금의 액수도 너무 낮다고 하잖아요. 네. 뭐 5억인가요, 지금? 지금 서울은 4억입니다. 4억이면 높네 이러시려고 그러죠? 아니고요. 환산보증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에다가 월세 100을 곱한 걸 더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300이면 이 4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아유 뭐 높네 이런데 서울에 생각보다 환산보증금 적용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도의 문제는요. 영세상인만 보호하다 보니까요. 큰 상가를 가진 임대인은 완전 놓아먹이는 꼴이 되는. 네. 거꾸로 투자를 더 많이 한 데는 더 쉽게 쫓겨난다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이것에 동참하시는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게 팔자가 아니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법이 잘못됐다. 네. 내가 보호를 못 받고 나는 분명히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월세도 안 밀리고 뭐 눈에.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강제 집행을 해서 퇴거가 됐는데 법적으로 이 문제를 냉정하게 접근하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요. 법무법인 도담의 김영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하필 임대차 문제 쪽으로 집중하셨어요? 그 남양유업 아시죠? 남양유업 사건 할 때 이제 같이 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막 대기업 본사의 위약금을 제가 없앴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하도 안 좋아해. 그래갖고 뭐야 막 이랬는데 대기업의 위약금도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도 뭐 억울하시겠지만 어차피 그러면 장사를 더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대기업하고 관계를 끊으니까. 그리고 나가시면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뒷얘기를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무식한 변호사였고 어떻게 보면 곱게 자란 변호사였어. 아니 농담이고요. 몰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의문을 품다가 한 2013년 무렵에 이제 되게 비가 오는 날인데 홍대에 뭐 사장들이 모여서 뭐 논대요. 그래갖고 따라가서 이제 놀려고 말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갑자기 다 쫓겨나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전 낯설죠.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내가 모르는 정말 힘든 사정이 있었고 법이 그 모양이라서 도와주는 변호사 하나 없고 뭐 세상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변호사라고 하나 오니까 저를 붙잡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 임대차 법만 전문을 하십니까, 변호사님? 저 사실은 아동인권 뭐 이런 거 해요. 아동인권이요? 웃기죠. 아동인권하고 임대차? 그러니까 나 왜 이럴까요? 이렇게 안 맞죠? 네, 그냥 아수라백작이. 2010년인가? 그때 지금 서모 씨라고 할게요. 이 우장샹샹의 임차인 그분이 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주고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죠? 근데 1년 반 있다가 건물이 팔렸어요.
연예인, 리쌍 연예인에게. 거기서부터 첫 번째 분쟁이 생겼죠. 근데 그건 한번 일단락이 됐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다시 주차장 용도 문제를 가지고 2차 분쟁이 생긴 거죠. 두 번째. 그리고 그 2차 분쟁의 결말은 뭐냐면 이렇게 강제 퇴거예요. 이 과정에 이제 서로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법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법적인 미비점들이 부딪히고 하는 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서모 씨는 이른바 이제 국민 개새끼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적으로. 저희는 이걸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품위 있는 분을 모셨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일단은 그분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거를 일단 기회를 쫙 빼고, 저도. 쫙 빼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그걸 넣어버리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살짝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뭐 가로수길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아주 냉정하고 드라이하게 이 논란이 결국은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보려면 일단 법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현재 법의 미비점에도 그렇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옛날로 이제 돌아가서 2013년 무렵으로 돌아가셔서 당시에 상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 상황으로 다시 올라가시면 법이 보호하는 게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현실은 굉장히 황량했죠. 왜냐하면 그때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자영업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쏟아져 나올 때, 뭐 그전부터 쭉 쏟아져 나왔지만 그때 굉장히 많았고 그에 반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상권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하시면.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굉장히 미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땠냐면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세요. 제가 우리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잘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날 찾아와요. 그러더니 오늘부터 내가 건물주일세 나한테 월세를 내게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거 샀거든. 내가 너 주니까. 그럼 나가야 그러니까 되는 월세를 거죠. 좀 내게 이러면 좀 양반이에요. 나가 나 너랑 할 생각 없어. 나가. 그럼 나가야 됐어요. 그럼 싸우자 이래가지고. 법이 보호를 해줘야 싸우죠. 네, 방법이 없어요. 저도 임차인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저 1개월까지 봤는데 1개월이 됐건 뭐 그냥 나가면 나가야 돼요.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번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6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건물에다 이걸 설치하고 다 처음에 있던 거 벗겨내고 뭐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주인이 다음 달에 바뀌었어. 나가. 그러면 이거 보상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럴 때 법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보상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이 치워놓고 나가야 돼요. 1개월 전에. 원상복구. 맞아, 내가 원상복구. 내 피눈물 흘려서 이렇게 설치해놓은 모든 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네모나게 해놓고 그렇죠. 나가야 제가 돼요. 1억을 들여서 해도 그리고 들어온 지 뭐 2달밖에 안 됐어도 새 주인이 나가 그러면 1억을 들여놓은 걸 다 깨부시고 원상복귀를 한 다음에 돈을 들여서 그리고 쫓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가뜨린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는 게 이제 우리 법리 기본인데 그게 여기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이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임대인이 이제 그 부분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이 어떻게 보면 임차상인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법 자체로 보면 조금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현실 그대로 반영된 법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이 법이 정부안으로 이제 그때 법무부 TF에서 만든 건데 다른 생각 없이 딱 현실 반영하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만드셨고 굉장히 현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권리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상인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은 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여기서 하겠다라고 어떤 인생의 계획 속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의 한마디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건 어떻게 결국 해결됐냐면 이렇게 큰 분쟁이 생기고 나서 리쌍 측 건물주 측에서 1억 8천만 원인가 하는 합의금을 주고 지하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그다음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고 뭐 이런 계약으로 합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이 건물주 측에서 1억 8천만 원을 줄 법적 의무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대신 이분들은 더 이상 이런 그 분쟁을 안 만들고 대신 1층에서 지하로 가고 지하로 가서 이제 노출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1층에 있는 주차장 일부를 뭐 그 상업 용도로 사용하고 뭐 이런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분쟁이 끝났어. 근데 그 과정에서 시끄러우면서 이런 관련 법안들이 좀 정리가 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차장에서 맥주를 팔아. 그럼 밖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좋잖아. 그러면 다른 가게들이 그 민원을 넣는다고 우리 손님을 뺏어가기도 하고 뭐 시끄럽기도 하고 민원을 넣어요. 그럼 구청에서 와. 그럼 주차장이니까 이걸 다시 그 주차장을 변경하라고 그래요. 원래 용도 맞게. 원래 주차장이었으니까 거기 뭐 테이블을 깔았으면 그거를 영업을 해야 되니까 못 하잖아요. 뭐 시설물 해놓으면. 그러면 그걸 치울 때까지 돈을 내라고요. 강제예임금. 우리 많이 내봤어 그런 거. 아,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맞아요. 근데 서모 씨의 주장은 네. 그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리쌍 쪽과 회의를 해서 네. 그걸 공사를 하고 나는 합법적으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건물 그 임차인 쪽의 주장은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근데 주차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옛날 건물이어가지고 법정 주차 대수가 거슬릴 듯 하나도 안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결국은 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이제 상인들이 모이셨죠.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서 결국은 2013년에도 한번 바꾸고 2015년에도 바꾸셨어요. 그래서 두 번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이제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임대인이 와가지고 야, 나 이 건물 부수고 새 건물 지을 거니까 좀 나갈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무 싫어요. 이거 안 나가야 돼요. 법이 나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보내고 어떻게 되냐면 내보내고 새로 지을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람을 드립니다.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고요. 심지어는 원상회복 안 해줄 테니까 그대로 나가 하니까 얘는 좀 그래도 원상회복 안 하니까 돈이 굳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갔는데 그 시설 그대로 딴 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거죠. 자기가 피눈물 흘리면서 만든 인테리어 그 예쁜 모양 그대로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얘를 왜 내쫓았을까? 예, 다음 사람이 월세를 더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재건축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뜬구름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화해서 정확한 계획과 시기라 이런 것을 알려라라는 식의 이제 법이 한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작년에 바뀐 법이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권리금 보호법이라고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권리금을 왜 만들었냐 이제 막 그거 없애야 된다는데 알았는데 지금 이미 권리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없애자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원래는 임차인끼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내가 여기서 상권을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온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거 식당에 길 뚫어놨으니까 손님들 모아놨으니까 네가 이거 보면 3억 줘 뭐 이런 거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게. 그게 뭐 조건 나쁘건 그런 게 있는데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 쫓아내요. 그렇죠. 다른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그 권리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중간에 가로챈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탈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임차인을 내쫓으면 여기가 공실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여기 권리금 안 내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2배를 줘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하늘로 날아갔지만 그게 월세화되었기 때문에 그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매달 그 권리금을 나눠 받는 거와 다름없는 효과를 나게 하거나 아니면 원래 권리금이 1억짜리인데 임대인이 공실을 만들고 여기 원래 1억짜리인데 내가 공실을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5천만 줘.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죠. 이제 이런 약탈을 막기 위한 게 이제 그 법이 생긴 것이고요. 원래 정상적인 거래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여기를 팔면 이 사람이 나한테 주잖아요. 요거 그냥 받고 나가라는 게 지금 법이에요. 근데 다만 이 받는 거를 임대인이 이유도 없이 뭔가 이상한 이유를 들면서 못하게 끊어버려. 그러면 이분이 받을 걸 못 받잖아요. 그거는 이 끄는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뭘 받기로 했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그걸 못 받게 망가뜨렸다던가 그러면